강 회장의 영정이 걸린 장례식장 안에는 흰 국화향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은 출입선 너머에서 강제경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최성그룹 새 회장 강제경.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누구보다 단정했고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나 손끝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는 딸. 울 수 없는 딸. 울면 무너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문 딸. 조선인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 안쪽을 짓눌렀고 방글은 그런 엄마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방글의 눈은 붉었지만 눈물은 더 흐르지 않았다. 이미 납치와 협박, 병실앞 절망, 아버지의 죽음까지 한꺼번에 지나간 뒤였다. 슬픔이 끝나서가 아니라 슬퍼할 틈도 없이 다음 싸움이 밀려오고 있었다. 황준현의 얼굴을 한 강용호는 장례식장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자신의 영정 앞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는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몸으로 자기 장례식을 지켜보는 사람.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방글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왜 안 들어와요? 준현은 영정 쪽을 바라봤다.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방글은 한참 그를 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상한 건 이미 충분해요. 준현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방글은 그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영정 속 강용호는 여전히 차갑고 완고한 얼굴이었다. 방글은 그 사진을 보며 아주 작게 말했다. 저 얼굴 평생 미웠는데 막상 저렇게 걸려있으니까 더 미워요. 준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미워해도 돼. 방글은 웃지 않았다. 허락받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허락받고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준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글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복수에 너 껴주는 거야. 준현의 입술이 굳었다. 방글은 울음을 삼키듯 턱을 들었다. 아버지 복수 아니에요. 내 복수예요. 나를 숨기고 우리 엄마 무너뜨리고 아버지 죽인 사람들. 전부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준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글의 눈빛에서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딸의 시간을 봤다. 혼자 버틴 시간. 인정받고 싶었지만 외면당한 시간.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기다린 시간. 그는 낮게 말했다. 위험해. 방글의 눈가가 떨렸다. 그니까 뭐든 나랑 같이 해. 준현은 방글의 말을 오래 바라봤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혼자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다시는 버리지 말라는 상처의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하자. 방글은 그제야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내려왔다. 준현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아버지로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방글은 그의 망설임을 보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준현은 그 손을 잡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손잡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었다. 장례식장 안쪽 강제경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방글과 황준현이 손을 잡고 있는 장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민석도는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재경아. 강제경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저 둘이 뭘 하려는지 알아봐. 이제 그만해. 강제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만하라고. 민석도는 피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회장님 돌아가셨어. 내가 원하던 자리도 얻었어. 이제라도 멈춰. 강제경은 아주 낮게 웃었다. 내가 멈추면 저 사람들이 날 그냥 두겠어. 내가 죄를 인정하면. 죄. 강제경의 눈이 붉어졌다.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웃기네. 당신도 그 병실에 있었어. 당신도 내가 뭘 하려는지 알았어. 당신도 막지 못했어. 민석도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내가 더는 못하겠다는 거야. 강제경은 그를 빤히 바라봤다. 한때 그녀가 가장 믿었던 남자. 사랑이라 믿었고 도피처라 믿었고 자신이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증거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녀 앞에서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당신도 나버리게. 민석도의 눈가가 흔들렸다. 버리는 게 아니야.
붙잡는 거야. 그럼 내 옆에 있어.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당신이 나 붙잡는 방법이야. 민석도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재경은 차갑게 말했다. 못하겠으면 지금 나가. 민석도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강재경은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봤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얼굴에서 단단함이 조금씩 무너졌다. 그러나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울 시간이 없었다. 울면 죄가 밀려올 것 같았다. 그날 밤 최성그룹 보안실. 박봉기와 이상재, 방글, 준현이 모여 있었다. 모니터에는 병원 복도 CCTV 목록이 떠 있었다. 강 회장 사망 직전 병실 출입 기록은 이미 누군가 손뗀 흔적이 있었다. 중요한 시간대 파일만 비어 있었고 백업 서버도 지워져 있었다. 박봉기는 이를 악물었다. 원본 없으면 끝입니다. 강재경 회장 쪽에서는 병원 시스템 오류라고 밀어붙일 겁니다. 방글은 손톱을 손바닥에 박았다. 오류라니. 사람 죽여놓고 오류라니. 이상재가 낮게 말했다. 병원 쪽 내부자가 따로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도 교수 쪽 라인이나 야간 당직자 중 누군가. 준현은 모니터를 바라봤다. 돈으로 움직인 사람은 흔적을 남겨. 겁으로 움직인 사람은 숨을 곳을 찾고. 방글이 그를 봤다. 그럼 둘 다 찾으면 되겠네요. 돈 받은 사람, 겁먹은 사람. 그때 보안실 문이 열리고 자재이팀 직원 하나가 급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외장하드가 들려 있었다. 박 부장님. 병원 CCTV 원본 찾았습니다. 방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현의 눈빛이 바뀌었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외장하드를 내밀었다. 병원 서버가 아니라 장비업체 백업 장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장애 확인용으로 일부 구간이 자동 저장된다고 합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담당자가 찜찜해서 복사본을 따로 빼뒀답니다. 박봉기가 외장하드를 받아들며 물었다. 담당자 지금 어디 있어? 숨어 있습니다.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태아 쪽 사람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준현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병모. 방글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증거까지 지우려 했다는 거네. 준현은 낮게 말했다. 나병모가 어떤 인간인지 세상도 알게 하자. 외장하드가 연결되고 영상이 재생되었다. 병원 복도. 강재경이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참 문고리를 잡고 망설였다. 뒤늦게 민석도가 나타나 그녀를 말리는 듯 보였다. 화면 속 두 사람의 입모양은 읽히지 않았지만 강재경의 얼굴은 분명했다.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얽힌 얼굴. 그리고 몇 분 뒤 다른 인물이 복도 끝에 나타났다. 태아그룹 사람으로 알려진 남자였다. 그는 간호 스테이션 쪽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고 이후 복도 카메라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졌다. 박봉기가 낮게 말했다. 이건 단순 병실 사건이 아닙니다. 태아가 병원 보안까지 건드렸습니다. 이상재는 휴대폰을 들었다. 진범의 정황 확보했습니다. 준현은 영상을 멈추지 않고 봤다. 강재경이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 손을 뻗는 장면. 그 손이 호흡기 쪽으로 향하는 장면. 그리고 병실 안쪽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는 장면. 방글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 사람 누구예요? 준현은 화면을 더 가까이 봤다. 병실 안에서 강재경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남자. 얼굴은 가려졌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익숙했다. 이상재가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나병모 회장 측 수행원입니다. 방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재경 언니 혼자가 아니었네. 준현은 이를 악물었다. 검찰, 경찰 라인 싹 다 연결해. 박봉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현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바로 연결했다. 지금 자료 보낼 테니까 접수만 하지 말고 움직여. 나병모랑 같이 뉴스 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잡아 쳐넣으라고. 상대가 무어라 말하자 준현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영장 핑계 대지 마. 강용호 죽은 사건이야. 최성 회장 죽음의 태아가 개입된 정황이면 너희도 못 덮어. 전화를 끊은 뒤 준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방글은 그의 옆에 섰다. 재경 언니도 잡을 거예요. 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방글은 다시 물었다. 잡을 거냐고요?
준현은 영상 속 강재경의 얼굴을 바라봤다. 딸, 죄인, 후계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아이. 그러나 한때 그의 손을 붙잡고 울던 어린아이. 방글은 준현의 망설임을 봤다. 아버지. 그 호칭에 준현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다. 나한테는 복수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경 언니 앞에서는 또 아버지 돼요. 준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글아. 나도 딸이에요. 그 말에 준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글은 울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나도 아버지 딸이라고요. 나는 숨어 살았고 버려졌고 납치까지 당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재경 언니가 아프면 흔들리네요. 준현의 얼굴이 아프게 일그러졌다. 흔들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준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방글은 고개를 저었다. 내 복수에 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와요. 중간에 아버지 마음 약해져서 멈추면 이번엔 제가 아버지 버릴 거예요. 그 말은 칼처럼 준현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방글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멈추지 않아. 약속해요. 약속한다. 방글은 외장하드를 집어들었다. 그럼 나병모부터. 태아그룹 회장실. 나병모는 고급스러운 찻잔을 들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최성 강 회장 사망 의혹 재수사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병모는 화면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은새는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편하게 바라보지 못했다. 강재성이 무너지고 최성과 태아의 거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녀 역시 선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아버지, 병원 CCTV 원본이 넘어갔어요. 나병모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누구한테? 황준현 쪽입니다. 아니, 강용호 쪽이라고 해야겠죠. 나병모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죽은 사람이 참 바쁘군. 나은새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멈춰야 해요. 내 남편이 잡혀 들어가고 최성이 강재경 손에 넘어가고 강방글이 회장 후보로 뜨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사람까지 죽이면서 얻을 회사면 그 회사가 우리한테 남을까요? 나병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은세야. 세상은 죽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긴 사람을 기억하지. 나은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참 대단하셔. 사람 죽이라고 시키시고 우리 아이의 태아 통째로 먹어볼까? 나병모가 돌아섰다. 무슨 뜻이냐? 나은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아버지의 판 위에서 움직이던 딸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사람의 눈이었다. 아버지는 늘 나한테 최성을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태아부터 먹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나병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 잊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니들 가만둘 것 같아. 그 말 최성 사람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요.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나병모가 한 걸음 다가왔다. 나은새. 저도 아버지 딸이잖아요. 보고 배운 게 이것뿐이에요. 사람 버리고 증거 지우고 필요하면 가족도 밟는 거. 나병모의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나병모 회장님. 강용호 회장 사망 사건 관련 증거인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나병모는 수사관들을 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영장도 없이 태아 회장을 데려가겠다고.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영장 있습니다. 나병모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나은새를 봤다. 내 짓이냐? 나은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병모는 수사관들에게 팔을 내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잘 갖다 버려. 재활용도 안 되게. 수행원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나은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누군가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다. CCTV 원본 담당자일 수도 병원 내부자일 수도 강재성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자신일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준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박봉기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회장님, CCTV 원본 담당자가 사라졌습니다. 보호 요청 넣기 전에 누가 데려갔습니다. 준현의 얼굴이 굳었다. 방글이 옆에서 물었다. 누구예요? 준현은 전화를 끊고 말했다. 나병모가 마지막으로 움직였어. 방글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가요. 위험해.
또 그 말. 방글은 준현을 똑바로 봤다. 그니까 뭐든 나랑 같이 하자면서요. 나 빼고 가면 나 진짜 용서 안 해요. 준현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상재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회장님, 나병모가 체포되더라도 태아 쪽 잔당이 움직일 겁니다. 방글 아가씨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준현은 방글을 봤다. 내 옆에 붙어 있어. 방글은 짧게 대답했다. 명령하지 말고 부탁해요. 준현은 숨을 삼켰다. 부탁한다. 내 옆에 있어. 방글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강재경은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병모 수사, 병원 CCTV 원본 확보, 강용호 사망 사건 재수사. 모든 자막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민석도가 들어왔다. 재경아, 자수하자. 강재경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아직도 내 방에 들어올 자격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내 남편이야. 남편이면 내 편이어야지. 내 편이니까 하는 말이야. 더 늦기 전에 멈춰. 강재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었어. 민석도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경아, 아버지는 죽었고 나병모는 잡혀가고 재성이는 감옥에서 입 열려고 하고 방글이는 황준현이랑 같이 날 향해 오고 있어. 여기서 내가 멈추면 나는 그냥 살인자가 돼. 이미. 강재경이 그를 노려봤다. 민석도는 고통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미 그 죄를 피할 수 없어. 강재경의 뺨이 떨렸다. 그녀는 책상 위 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나도 알아. 민석도는 숨을 멈췄다. 강재경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나도 안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괴물이 됐는지. 그런데 석도야,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했던 말이 맞는 게 돼. 넌 약하다고, 넌 끝까지 못 간다고, 넌 최성을 못 지킨다고. 그 말이 널 죽이고 있어. 강재경은 눈물을 삼켰다.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석도는 그녀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꼈다. 차갑고 낯선 말투. 감정을 끊어낸 사람의 말투였다. 무슨 뜻이야? 강재경은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는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최종한 진행. 민석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뭘 한 거야? 강재경은 글을 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어. 누구를? 강재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나를 여기까지 몰고 온 사람. 그날 밤 최성그룹 지하 비밀문서 보관실. 준현과 방글, 박봉기, 이상재는 나병모가 빼돌리려 한 병원 원본 담당자의 자료를 찾고 있었다. 오래된 문서함 안에는 강용호 회장의 사고 직후 작성된 내부 보고서, 황준현 뺑소니 처리 문건, 강재경과 강재성의 통화 기록이 있었다. 박봉기가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이거 보십시오. 서류에는 강재경의 서명이 있었다. 병원 경호 인력 교체 승인서. 강 회장 사망 전날 작성된 문서였다. 방글의 얼굴이 굳었다. 언니가 직접 길을 열어줬네요. 준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상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준현은 낮게 말했다. 끝까지 갔구나. 재경이. 방글은 그 말에 아프게 웃었다. 이제 또 흔들리면 안 돼요. 준현은 방글을 봤다. 안 흔들려. 그때 문서 보관실 문이 바깥에서 잠겼다. 박봉기가 문 쪽으로 달려갔다. 잠겼습니다. 방글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신호가 안 잡혀요. 이상재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우리 동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현은 주변을 살폈다. 벽면 아래 환풍구 쪽에서 희미한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방글이 뒤로 물러났다. 아버지. 준현은 방글을 뒤로 세웠다. 입마가. 박봉기가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없었다. 준현은 방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꺼낸다. 방글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나가자. 바깥 복도. 누군가가 CCTV를 끄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구두 끝이 멈췄다. 그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통화했다. 처리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재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해. 황준현, 강방글, 이상재까지 모두 안에 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다. 강재경은 눈을 감았다. 박봉기는 같이 있습니다. 강재경의 입술이 굳었다. 잠시 망설임이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곧 차갑게 말했다. 끝내. 회장실. 강재경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책상 아래로 감췄다. 그때 문이 열렸다. 민석도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강재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글이까지 안에 있어. 강재경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민석도가 다가왔다. 재경아, 그 아이 내 동생이야. 강재경은 눈을 감았다. 알아. 아는데도. 그래서 더 안 돼. 민석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강재경은 천천히 눈을 떴다. 강방글이 살아있으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한테 진딸이 돼. 민석도는 절망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너는 지금 최성을 지키는 게 아니야. 내 상처 하나 지키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강재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 재경아. 나가. 민석도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막을 거야. 강재경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분노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 당신도 내 적이야. 비밀문서 보관실 안. 연기는 점점 짙어졌다. 박봉기는 옷으로 입을 막고 벽면을 살폈다. 이상재는 방글을 부축했다. 방글은 기침을 참으며 준현을 봤다. 아버지, 저기. 벽면 아래 오래된 비상 배출구가 있었다. 준현은 박봉기와 함께 철제 덮개를 뜯어내려 했다. 손가락에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봉기가 이를 악물었다. 이거 사람 하나 겨우 나갈 크기입니다. 준현은 방글을 봤다. 내가 먼저 나가. 방글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방글아. 또 나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려고요. 준현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말 들어. 방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말 안 듣고 살아남은 게 나예요. 준현은 말문이 막혔다. 방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 말 지켜요. 준현은 방글의 얼굴을 바라봤다. 딸은 더 이상 숨겨진 아이가 아니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준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나간다. 그 순간 바깥에서 문이 열리려는 소리가 들렸다. 박봉기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민석도였다. 그는 젖은 수건과 비상키를 들고 있었다. 빨리 나와요. 방글이 놀라 그를 봤다. 형부. 민석도는 눈을 피했다. 미안하다. 늦었다. 준현은 민석도를 바라봤다. 재경이가 시켰나? 민석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방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가. 민석도는 방글의 눈을 보지 못했다.